안녕하세요 여러분, 꿀맛 리뷰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리고 싶은 제품 바로 보이시죠? 네, 이 제품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 제품 제가 감사하게도 협찬을 받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예의 아니게 이 제품의 장점만 주구장창 늘어놓을 생각은 꿈에도 없습니다. 제가 이 제품을 몇 주 동안 사용을 해봤어요. 제 사용 후기라든가 디자인적인 측면부터 기능, 성능적인 측면, 그 다음에 실용과 관리적인 측면, 마지막 기타까지 A부터 Z까지 여러분들한테 일일이 쫙 펼쳐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합식 가습기를 하나 생각하고 계시다면 브리즐이라는 이런 브랜드의 이런 제품은 여러분들이 마치 사용한 것처럼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복합식 가습기를 쓰는 이유가 있어요. 2022년부터 시작된 거긴 한데 바로 이 영유아가 가열식 가습기 때문에 화상을 입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가열식 가습기를 우리가 쓰는 이유는 간단해요. 세균 걱정을 하지 않기 위해서 100도씨로 펄펄 끓여 놓으면 세균들의 대부분이 다 죽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지만 거기서 나오는 증기가 문제죠. 가습되는 이 미스트가 조금 식는다고 할지라도 거의 60, 70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정도면 화상을 입고도 남고요. 특히 어른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은 더 심할 수 있어요. 바로 그래서 이런 사고들이 2022년부터 지금 현재까지도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나온 제품이 복합식 가습기, 바로 이 제품이고요. 이 복합식 가습기는 가열식처럼 100도씨로 끓여서 그냥 세균은 거의 걱정 안 하게끔 만들지만 나오는 증기는 45도에서 50도 정도 되는 대도 아무 상관이 없는 따뜻한 정도의 온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집에 아이나 신생아를 키우는 가정집 환경에 살균과 안전에 있어서 최고의 선택이 될 수 있는 제품이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국내에서 판매되는 복합식 가습기들은 대부분이 다 60에서 80도 정도로 가열을 한 다음에 가습이 됩니다. 근데 브리즐 같은 경우는 국내 최초로 100도씨로 가열을 해서 가습이 되는 복합식 가습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브리즐이 마음에 든 게 뭐냐면 우선 디자인이 좀 마음에 들었고요. 이 디자인이 약간 우리 옛날에 우리 난로 있죠? 특히 교실이나 이런 데 가면 우리 난로 있었는데 훨씬 더 예쁘고 약간 현대적인 느낌이 나는 난로라 그래야 되나? 좀 약간 그런 모양이 납니다. 그리고 이 무드등도 되게 예쁘게 잘 만들어졌고요. 그래서 저는 이 디자인도 마음에 들고 여러분한테 하나 차차 설명드릴 거지만 내구성이 진짜 좋습니다. 왜 좋은지도 여러분한테 좀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아쉬운 점도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한테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먼저 디자인적인 부분 A부터 Z까지 다 훑어보겠습니다. 디자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난로 같이 생겼죠? 되게 깔끔하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위쪽으로 미스트가 나오는데 저거는 사실은 더 높게 나오기 위해서 연장관을 설치해 놓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거고 제가 지금 주택에다가 지금 잘 설치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은 연장관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 그냥 일반 2단으로 분리할 수가 있어요. 연장관을 설치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라이프 스타일에 맞게, 여러분들 생활 환경에 맞게 설치를 하셔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주택에서 사용하고 있을 때 마루는 층고도 높습니다. 그리고 넓어요. 그래서 높게, 그리고 또 멀리 퍼뜨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거든요.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연장관을 사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지금 이제 방에 들어왔는데 만약에 방에 들어온 상태로 이렇게 연장관을 사용했을 때 그 층고를 보면 거의 천장에 연기가 닿습니다. 이럴 때는 천장에 바로 연기가 닿기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이럴 때는 그냥 차라리 연장관을 빼신 다음에 그냥 1단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여러분들 훨씬 더 잘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연기가 당연히 천장으로 닿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디스플레이를 좀 볼게요. 디스플레이는 앞쪽에 저렇게 있죠. 맨 왼쪽부터 전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습량 선택하는 것도 있고 자동 모드, 그 다음에 가열을 누르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가열 버튼을 눌러줘야지 45도에서 50도 되는 가습 온도가 나오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찬 공기 정도? 그 정도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저기 모드등 켜는 것도 있고 예약 버튼도 있고요. 위쪽에 세 버튼이 있죠. 차일드랍, 그 다음에 UV가 되는지,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물이 부족할 시 나타나는 알람입니다. 이렇게까지 뜨니까 모든 걸 확인하거나 혹은 또 모든 걸 조작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수조 모양 쪽을 좀 보겠습니다. 수조 모양 같은 경우는 저렇게 커요. 되게 크고, 그리고 특히 다른 회사하고 비교했을 때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물을 중간중간에 보충을 되게 쉽게 해줄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냥 바가지나 그냥 일반 통에다가 물을 이렇게 쉽게 담은 다음에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위에 뚜껑이 쉽게 열리거든요. 저걸 열고 그러면 수조통이 저렇게 있죠. 그래가지고 그냥 여러분들이 물을 부어주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왜 용이하냐면 지금 보시면 왼쪽에 보면 연장관이 있어요. 이 가습이 올라오는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과 수조통이 분리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게 일체형인 구조들의 가습기도 꽤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안쪽에 분출구가 있고 그 겉으로 수조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보충을 할 때 분출구에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되게 조심해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아예 불량으로 만들어줬다라는 거는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물을 불 때 되게 편리하게 물을 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바로 외부에서 물이 얼마나 남았는지 정말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냥 육안으로 한 번에 확인이 되죠. 물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앞뒤 좌우 360도에서 쉽게 그냥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또 다른 제품들, 다른 가습기들을 많이 찾아봤다고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예 그냥 수조 안이 얼만큼 남았는지 육안으로 볼 수 없도록 만들어졌거나 혹은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도록 만든 게 대부분이긴 해요. 스탠드형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이 있어요. 바퀴가 있습니다. 이게 바퀴가 안 달린 모습이에요.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에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그냥 나오는데 제가 빼서 이거를 바퀴로 교체를 한 모습이에요. 어디서든 쉽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무게가 얼마가 나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게 끓을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선이 짧아요. 전원선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멀티탭을 따로 꽂아주시면 어디서든 좀 쉽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유자재로 이동이 가능해요. 다만 멀티탭을 꽂았기 때문에 좀 육안으로 깔끔하지 않다라는 느낌은 분명히 드실 겁니다. 하지만 멀티탭만 꽂으면 어디든지 쉽게 움직일 수 있다. 바퀴가 달리기 때문에 용이하다. 또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가습기에서는 쉽게 보지 못한 특징이기도 한데 바퀴가 달린 거는 제가 몇 개를 보기는 했습니다. 다만 이 바퀴에 2개의 고정장치까지 있는 걸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뒤쪽에 보면은 2개의 고정장치가 있는데 저걸 밑으로 이렇게 내려줍니다. 내려줘서 딱 고정을 시켜주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쉽게 밀어도 잘 움직이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면 제가 지금 밀고 있는 모습이죠. 실제로 힘을 줘서 밀고 있는데도 저렇게 움직이지가 않아요. 이렇게 들뜨죠. 저게 지금 고정이 됐기 때문에 들뜨는 거예요. 딱히 바퀴를 안 달면 다시 바꿔 끼고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냥 바퀴로 다 바꿔놓고 고정 장치를 달면 그만이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헤드 종류라는 게 있어요. 헤드 종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위쪽으로 구멍이 난 게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멀리 높이 보낼 때, 가장 멀리 보내고 싶을 때 그때 쓰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해서 위쪽으로 가장 보낼 수가 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제 이거를 제거를 하고 3방향으로 구멍이 뚫린 요 헤드도 있습니다. 요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는 것처럼 사방으로 보내고 싶을 때 요 헤드를 쓰시면 돼요. 어떤 한 공간에서 가장 가운데에 놨을 때 요 장치를 쓰면 좋거나 아니면은 그냥 집 전체를 골고루 퍼뜨리고 싶을 때도 요 장치를 쓰면 정말 좋습니다. 또 하나는 집중형이에요.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쪽으로만 방향으로 계속 가습이 됩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특정한 방이라든가 특정한 공간에 집중적으로 가습을 해주고 싶다. 우리 아이가 있는 방에 빨리 가습을 올려주고 싶다. 그런데 굳이 가습기를 들고 오고 싶지는 않다 할 때 이런 집중형을 쓰시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드등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옆에 보시는 것도 무드등을 켜놓은 상태인데 저는 이 무드등이 되게 예뻐요. 저렇게 무드등이 3단계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불을 끄고 보실 때도 저렇게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 원하는 밝기로 무드등을 얼마든지 조절해서 쓰실 수 있으니까 밤에 여러분들이 이걸 켜고 잠깐 독서를 하다가 주무실 수도 있고요. 그 정도도 가능하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체 뒤쪽을 해서 뒤쪽을 뒤집어서 보면은 저렇게 필터가 하나가 보여요. 저게 바로 먼지 필터인데 가습을 할 때 먼지가 섞이지 않도록 도와를 주는 거고요. 주기적으로 세척을 해주신 다음에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디자인적으로 다 봤고요. 그 다음 곧바로 기능이나 실용적인 부분으로 넘어가서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자, 먼저 가습량입니다. 가습량부터 보면은 왼쪽부터 1단계,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4단계 총 4단계로 되어 있고요. 가장 최대로 했을 때가 1100cc나 나옵니다. 이 1100cc가 엄청 가습량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이 브르질의 장점 중에 하나입니다. 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아파트 좀 큰 평수 있죠? 그런 큰 집에 좀 잘 어울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가습량이 엄청 크게 나오고요. 그 다음 둘째로는 수조 용량이 큽니다. 그래서 최대 시간이 40시간이나 되니까 가습을 빠르게 잘 퍼뜨려서 오래 지속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집에 되게 특히 잘 어울린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100cc나 되는 이 가습량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진동자 때문이에요. 진동자 그 2개로 미스트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죠? 근데 이게 되게 빅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2개의 진동자만 갖고 있는 제품이 900cc, 1000cc 그 이상이 되는 제품은 제가 쉽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협찬이기 때문에 무조건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진동자가 엄청 큰 사이즈가 2개가 있기 때문에 1100cc 정도가 되는 엄청 많은 양의 가습을 해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사용 시간은 아까
말씀드렸죠. 최대 40시간이나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열 온도가 있어요.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건 100도라 그랬어요. 사실은 복합식 가습기인데도 제가 알기로는 어떤 제품들은 4, 50도 정도의 가열을 해놓고 그냥 나오는 제품도 있고요. 어떤 제품들은 70도에서 80도 사이까지만 가열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가습을 시키는 그런 제품들도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이 브리즈 같은 경우는 100도까지 올려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브리즈 같은 경우는 100도까지 가열을 하는 국내 최초의 복합식 가습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100도씨까지 끓인 상태에서 살균 감소율 99.9%라는 성적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플러스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UVC 살균 램프도 있어요. 세균을 박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100도씨까지 끓이고 그 다음에 UV까지 있으니까 세균 걱정은 사실상 이 제품을 통해서는 안 하셔도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UV는 어디에 있냐 도대체 보면은 저 본체에 보면은 저렇게 있어요. 저쪽 부분에 저게 실리콘으로 지금 감싸져 있는 부분인데 왜냐면 예민하기 때문에 LED 등이기 때문에 그걸 보호하는 차원에서 실리콘으로 저렇게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가습 온도입니다. 가열 온도 같은 경우는 100도씨예요. 하지만 가습 온도는 한 45도에서 50도 정도가 됩니다. 가열 모드를 켰을 경우에 어떻게 100도짜리가 45도에서 50도 정도가 되는 가습 온도로 나올 수가 있냐라고 여쭤볼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가열을 먼저 해서 가열한 다음에 이 본체 내부에서 계속 순환을 합니다. 이 순환하는 과정에서 열을 빠르게 식히고요. 그 다음에 분출구를 통해서 45도에서 50도가 나온다고 해요. 연장관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이럴 때 같은 경우는 45도에서 50도 정도의 열이 나오고요. 연장관을 사용을 하면은 조금 더 길기 때문에 조금 더 식을 수 있겠죠. 그래서 한 1도에서 3도 정도는 조금 더 내려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열 모드를 켰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좀 볼게요. 자 먼저 이제 초반에 여러분들 그냥 켰을 때는 후드 연장관을 설치했을 때 17도 정도의 아주 차가운 연기가 나오는데 이제 가열 모드를 키면 한 42도, 43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간을 보시면 알겠지만 한 15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손을 계속 대고 있는데 이렇게 대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분사 높이가 있습니다. 연장관을 설치하지 않았을 때는 한 140cm 정도까지 되지만 연장관을 설치했을 때는 이 최대 210cm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이만큼 높이 올라간다는 거는 그만큼 사방으로 빨리 퍼뜨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높이 올라갈수록 멀리 퍼집니다. 자 그 다음에 자동 습도 조절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를 보면 저 A라고 되어 있는 게 이제 오토의 약자고요. 45%에서 95%까지 여러분들이 5% 단위로 설정을 할 수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60%로 한번 설정을 해봤어요. 현재 57이라고 되어 있죠. 목표 설정까지 도달하기 위해서 가습이 계속 됩니다. 60이 되고 61이 넘어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동으로 오프가 돼서 꺼집니다. 또 그 다음에 58, 59로 떨어졌죠. 그랬더니 다시 켜집니다. 이렇게 이 목표 설정하는 곳에서 이탈을 하면은 자동으로 오프가 됐다가 다시 온이 됐다가 하면서 알아서 습도를 조절해 줄 수 있으니까 자동 습도 조절도 되게 잘 된다. 자, 그 다음에 리모컨이 또 있습니다. 이 리모컨이 정말 편리한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몇 주 동안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제가 실제로 본체에다가 손을 눌러서 작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리모컨이 너무 편하기 때문에 8버튼이 있습니다. 전원부터 해서 가습량, 그 다음에 오토, 예야, 무드 등, 가열 모드, 심지어는 수면 모드에다가 차일드락까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차일드락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모두 리모컨 하나로 8버튼으로 다 가능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너무 쉽게 리모컨 하나로 쓰실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예약입니다. 예약 같은 경우는 2시간에서 8시간까지 2시간 단위로 설정이 가능해요. 2시간, 4시간, 6시간, 8시간 이렇게 총 4가지 단계로 여러분들이 설정이 가능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면 모드입니다. 수면 모드 보면은 아까 제가 리모컨에 있었죠. 본체에는 있지는 않습니다. 리모컨에 있는데 저 달 모양의 수면 모드는 무드등 뿐만이 아니라 밑에 있는 디스플레이에 있는 모든 빛을 다 없애는 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무드등하고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아예 사라집니다. 키면 다시 생기고요. 그 다음에 또 끄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주무실 때 예약 모드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로 설정을 해놓고 수면 모드를 통해서 여러분들 모든 LED를 다 꺼놓으시면 주무실 때 되게 편하게 가습기 틀어놓고 주무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 기능까지 좀 다 봤습니다. 실용과 관리 측면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쪽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소음도 분명히 신경 쓰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면 가습기들마다 이 소음이 천차만별입니다. 측정을 제가 직접 좀 해봤고요. 먼저 가열 모드를 켜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한 17도조에서 18도 정도가 되는 차가운 증기가 나왔을 때죠. 그때의 소음 측정을 해보면 한 38에서 39dB 정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가열 모드를 켜고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한 40도 이상이 됐을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음을 측정한 걸 보여드리자고 하면은 49에서 50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짜잔, 요겁니다. 요게 바로 소음 방지 패드예요. 이렇게 생겼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는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PTC 가열판이라고 있어요. 저걸 통해서 물을 끓이는 겁니다. 100도씨까지. 근데 바로 그 위에다가 저 소음 방지 패드를 넣어 주신 다음에 쓰시면 돼요. 훨씬 더 소음이 좀 줄어드는데 일반 모드로 했을 때는 소음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PTC는 가열을 했을 때 작동하는 건데, 근데 가열 모드를 하지 않았을 때는 똑같고요. 38에서 39 정도.
소리도 가열 모드를 켰을 때가 달라집니다. 45dB, 46dB 이렇게 됩니다. 거의 45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아까 49에서 50이었는데 거의 5dB이 더 떨어집니다. 지금 제 앞에 데스크탑이 있는데 이 데스크탑이 지금 현재 그 어떤 작업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공회전만 하고 있어요. 어떤 작업도 하지 않고 켜놓은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건데 이때 소음을 한번 들려드릴게요. 45, 6 정도 되는 걸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즉 비슷한 수준의 소음이다. 대부분 사무실에 보면 컴퓨터가 그냥 가만히 켜져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에 조용한 사무실 수준의 소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작은 편에 속한 소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정도 소음을 일상생활에서 신경이 안 쓰일 정도의 아주 자연스러운 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음 방지 패드 같은 경우는 3개월 주기로 교체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일 주기로 한 번씩 세척을 권장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사실 때 구성품으로 하나는 있으니까 이 하나를 다 사용하시고 나면 브리즐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9,900원에 팔리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가 3,300원인 셈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습기를 오랜 기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추가 구매를 해주시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부 재질을 좀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내부 재질도 위생하고 정말 관련이 있어요. 자, 이제 먼저 이 수조통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구성이 정말 좋아서 나는 이 제품이 마음에 든다라고 했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수조통은 재질이 ABS 재질입니다. 이 ABS라는 건 어디에 많이 쓰는 거냐면 여행 가방에 많이 쓰이는 거예요. 이 여행 가방은 단단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여행 가방을 그냥 막 집어 던지잖아요. 그와 같은 재질의 ABS 재질을 사용을 해서 이 수조통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수조통은 정말 단단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밑에 보면 본체 있습니다. 본체 같은 경우는 PP 재질로 돼 있어요. 플라스틱 재질의 일종인데 특히 150도까지 열을 견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가열 온도가 100도이기 때문에 그 이상 견디니까 위생적인 측면에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바닥 쪽에 보면 PTC 가열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미스트를 만들어내는 2개의 진동자가 있다고 그랬죠. 사실 이 3개도 모두 스테인리스로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 스테인리스가 재질에 따른 종류가 또 있어요. 브리즐 같은 경우는 PTC 가열판과 진동자에다가 어떤 스테인리스를 썼냐면 스테인리스 316이라는 소재를 사용을 했어요. 이제 의료용으로 주로 많이 쓰이는 소재인데 그러니까 되게 재질에 신경을 되게 많이 쓴 제품이라는 게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세척도 당연히 궁금해 하실 건데 완전 분리를 시킨 다음에 되게 쉽게 세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수조통을 갖고 오신 다음에 빼서 그냥 저렇게 씻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리콘으로 된 청소솔이 있거든요. 그것도 같이 여러분들한테 동봉돼서 드리니까 이 실리콘 세척솔로 여러분들이 본체 수조통도 얼마든지 씻으실 수 있고요. 이 연장관이나 분출구도 세척솔이 그냥 들어가요. 쉽게 여러분들이 세척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그만 청소솔도 같이 동봉이 돼서 나옵니다. 저 본체 커버 닦고 싶을 때도 여러분들이 그 청소솔을 가지고 닦으셔도 되고요. 그 본체 내부도 여러분들이 청소솔 갖다가 얼마든지 청소를 하셔도 되는데 주의하실 게 하나가 있습니다. 청소하실 때 뭐냐면 맨 오른쪽에 보면 저게 송풍구예요. 근데 저 송풍구에 물이 들어가면 고장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동봉돼서 같이 오는 실리콘 송풍구 마개가 있어요. 저 마개를 꼭 덮고 나서 여러분들이 세척을 해주시면 훨씬 안전하게 세척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기 보면 UV LED가 있죠. 저게 실리콘으로 덮여 있어서 안전하긴 하지만 저게 깨지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UV LED 같은 경우는 깨지게 되면은 인체에 유해할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기타적인 측면 볼게요. 먼저 AS 같은 경우는 브리즐 이 브랜드는 3년입니다. 제가 다른 가습기들도 좀 봤지만 1년짜리도 있고 2년도 있어요. 3년은 진짜 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안전장치 중요합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차일드락이라는 기능이 있었어요. 본체에서 봤을 때 이 전원 버튼을 3초 동안 누르고 있으면 차일드 기능이 켜지고요. 혹은 또 우리 리모컨에 보면 오른쪽 맨 밑에 보면 차일드락 한번 누르면 그냥 쉽게 한 번 버튼으로 껐다 킬 수가 있는데 이제 우리 본체에 그 어떤 버튼을 눌러도 작동을 하지 않는다. 또 하나가 더 있는데 뭐냐면 가습기가 작동하고 있는 와중에 혹시 가습기가 넘어지거나 가습기 수조통이 분리가 되는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럼 위험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저절로 꺼집니다. 지금 보시면 연기가 나왔다가 이제 안 나오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다시 그대로 수조통을 하체를 해놓으면요, 안 나왔던 미스트가 다시 나오면서 가습기가 다시 작동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 아쉬운 점도 좀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처음에 실리콘으로 만들어진 청소솔 있죠? 저게 쉽게 포장이 제공되지 않아서 저 같은 경우는 가위로 잘랐는데 가위로 자를 때 저렇게 날카롭기 때문에 잘못하면 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지 않게 조심해야 되고요. 브리즐 브랜드 측면에서 포장을 안전하게 벗길 수 있도록 좀 바꿔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했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사시게 되면은 본체를 누르기보다는 리모컨을 주로 많이 쓸 거예요. 근데 이 리모컨은 사방팔방 다 됩니다. 단 한 군데가 작동이 안 되는 면이 있어요. 바로 뒤쪽입니다. 옆에, 앞에, 또 옆에 다 됩니다. 작동이.
그런데 뒤에서 작동을 하면 먹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것도 가습기를 설치할 때 한가운데에 설치해 주시는 분들보다는 주로 벽 쪽이나 어디 쪽 구석이나 이런 데다가 설치를 하시는 부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해당이 되지는 않습니다. 본체의 뒤에서 리모컨을 쓸 일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근데 한가운데다가 놓는다 했을 때는 뒤쪽을 제외한 나머지 3면에는 다 잘 먹습니다. 이 정도의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브리즐 가습기에 대한 저희 총평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브리즐의 특징을 대표적으로 좀 보면 대용량에다가 높은 가습량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예쁜 디자인, 특히 뭐 난로 디자인, 그 다음에 무드등도 너무 예쁘고 3단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특히나 중요한 건데 복합식 가습기 치고는 국내 최초의 100도 가열을 하는, 그렇기 때문에 안전이나 살균에 정말 특화가 돼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아이나 신생아가 있는 가정에는 특히나 안전적인 면, 살균적인 측면에서 너무 좋고요. 또 반려견이나 식물을 키우는 집에서도 가습을 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대용량에다가 예쁜 디자인, 그리고 특히나 아까 소음 말씀드렸지만 소음도 정말 작죠. 그렇기 때문에 넓은 집이나 혹은 사무실 공간에도 정말 잘 어울릴 수 있는 복합식 가습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한테 감사하게도 브리즐 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최대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려봤어요. 여러분들 혹시 복합식 찾고 계시다면 브리즐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도 저는 충분히 좋다고, 자본주의식 멘트가 아니라 진짜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음에 또 좋은 리뷰, 비교 리뷰 해서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꿀맛 리뷰였습니다.